여러분, 제가 집을 샀는데요. 잔금을 치르니까 통장에 딱 59만 4,109원이 남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부부에게는 아직 두 번째 집값이 남아 있습니다. 자그마치 5억이요. 문제는 이걸 4년 안에 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현재 저희의 자금 상황부터 매달 돈 관리 루틴, 그리고 이 5억을 어떻게 모을지 제 나름대로 큰 그림을 그려보려 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저는 몇 달 전 리모델링이 진행 중인 아파트를 샀어요. 리모델링 아파트는 일반 아파트랑 달리 매매가에서 끝이 아니고 새 아파트를 받기 위해 추가로 내야 하는 분담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실 저희의 분담금은 아직 확정은 아니에요. 근데 저는 처음 안내받은 금액에서 3, 40%는 무조건 더 오를 거라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5억이 됩니다. 거의 두 번째 집값이죠. 지금부터 여러분께서 저희의 상황에 조금 더 몰입하실 수 있게 먼저 현재 저희의 자금 상황부터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돈을 다시 모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현재 저희의 자산은 639만 원입니다. 잔금 내니까 정말 통장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맘 편히 공개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는 연금이랑 영원히 회복되지 않을 것 같은 남편의 애물단지 비트코인은 그냥 제외를 했어요. 이것들은 없는 돈이라 생각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저희는 현재 639만 원에서 앞으로 4년 안에 5억을 만들어야 하는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이 5억을 어떻게 만들 거냐? 사실 저희가 완전 처음 해보는 건 아닙니다. 이번에 집을 살 수 있었던 건 제가 3년 넘게 꾸준히 해온 월급날 루틴이 큰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저희는 결혼하자마자 통장부터 합쳤고 거주 비용을 최대한 줄이고 월급이 들어올 때마다 이 루틴대로 생활을 했어요. 정말 열심히 돈을 모으고 투자를 했는데요. 이렇게 3년을 하니까 3억 7천이 모이더라고요. 또 여기에 운이 좋게 결혼 전에 이제 각자 갖고 있던 시드로 만든 순수 투자 수익도 한 2억 정도가 나서 대출을 풀로 땡겨서 집을 사게 됐습니다. 참 타이밍도 운도 좋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상황이 완전 다릅니다. 일단 대출을 갚아야 하고 모아둔 시드도 이제는 없는 상황이라 아마 훨씬 더 어려운 도전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제가 꾸준히 해온 이 루틴만큼은 그대로 가져가려 합니다. 뭐 대단한 방법은 아닌데요. 먼저 루틴 1단계는 저희는 월급이 들어오면 남편이 제 통장으로 돈을 다 보내요. 그러면 저는 가계부를 펴고 먼저 고정 지출부터 쭉 적고 변동 지출 예상 총액을 적습니다. 그리고 이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저축을 합니다. 정말 심플하죠? 실제 제 가계부를 좀 보여드릴게요. 먼저 이렇게 고정 지출부터 쭉 적어요. 저희는 이번에 집을 사면서 주담대 6억이랑 신용대출 1억을 받았는데 매달 나가는 원리금이랑 이자가 370만 원 정도 됩니다. 이걸 제외한 나머지 지출은 거의 변함이 없고요. 그래서 다 합치면 현재 고정 지출은 대략 540만 원이 나갑니다. 그리고 변동 지출은 거의 부부 공동생활비고 예산은 50만 원으로 잡았어요. 여기에는 식비, 교통비, 경조사, 생필품 비용 등이 포함이 되고 매달 이 안에서 생활하는 게 목표입니다. 참고로 경조사비는 각자 용돈에서 쓸 때도 있고 부족하면 예비비에서 빼서 쓰고 있어요. 가계부를 오래 쓰다 보면 변동 지출도 어느 정도 패턴이 생겨서 고정 지출처럼 관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변동 지출도 정해둔 범위 안에서 쓰는 걸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정리하면 지출 합계는 고정 지출 540에 공동 생활비 50을 합쳐서 대략 590이고 저희 월급이 둘이 합쳐서 매달 1200 정도가 들어오는데 여기서 지출 총액 590을 빼면 600이 조금 넘어서 매달 저축 목표를 600으로 다시 세팅을 했습니다. 이게 혼자일 때는 저축을 먼저 하고 남은 금액을 내가 쓰는 게 가능하잖아요. 근데 결혼을 하니까 써야 될 걸 먼저 쓰고 남은 금액을 저축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출을 내가 정한 목표 내에서 최대한 관리하는 게 좀 더 현실적인 방법인 것 같고
매월 루틴에서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이 가계부는 디어나 가계부로 내돈내산이고요. 원래는 손으로도 쓰고 직접 만들어서도 썼었는데 그냥 남이 잘 만든 거 쓰는 게 속 편하더라고요. 매달 저축액은 600으로 다시 세팅을 했고 이걸 4년 동안 그냥 모으면 2억 8천인데 근데 목표가 5억이니까 2억 2천이나 부족하죠. 그래서 저희 부부에게 투자는 필수입니다. 여기서 월급날 루틴 2단계는 1단계에서 모은 현금을 저만의 방식대로 투자하는 겁니다. 저도 6년간 투자를 하면서 나름대로 이제 원칙이라는 게 생겼는데 이번에도 이 원칙을 지키면서 다시 돈을 모아보려 해요. 조심스럽게 한번 말씀드려 보자면 첫 번째는 원화보다는 달러를 쥐고 있는 겁니다. 저는 달러가 기축통화인 만큼 장기적으로는 원화보다 더 안정적인 자산이라 생각해요. 물론 저처럼 몇 년 안에 큰 지출이 예정돼 있다면 비중은 좀 조절해야겠죠? 어쨌든 저는 환율이 떨어질 때마다 달러를 계속 사왔고 SGOV라는 초단기채 ETF를 사서 이자를 받아왔습니다. 초단기채는 금리 영향도 거의 안 받기 때문에 그렇게 부담은 없는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재미없는 투자를 추구합니다. 저도 한때는 손을 가만히 냅둘 수가 없어서 사팔사팔 했던 때가 있었는데요. 물론 나름대로 아이디어가 있었어요. 근데 왜 저는 한 번도 연금 계좌 수익률을 넘어선 적이 없었을까요? 그래서 저는 생각했어요. 난 그냥 손대지 말아야겠다. 그리고 저한텐 손을 안 대도 마음이 편한 건 지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S&P랑 나스닥을 엄청 삽니다. 대신 이 안에서 이제 TQ 같은 걸로 깔롱을 부리는 거죠. 도파민. 참고로 저는 남편이 개별주 투자를 해서 밸런스가 나름 잘 맞았던 것 같아요. 마지막은 남들이 관심 없는 것에 관심을 갖는 겁니다. 지금 저한테는 이게 금인데요. 저는 금을 좋아해요. 예쁘잖아요. 이건 그냥 제 생각인데 앞으로 미국도 한국도 빚을 져서 빚을 갚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 하잖아요. 앞으로 돈이 계속 풀리겠죠? 비록 지금은 못난이지만 장기적으로 금의 가치는 계속 올라갈 거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누구나 다 자기만의 기준이 있을 거예요. 저도 경험을 해보면서 저만의 기준이 생긴 거고 어쨌든 저는 이 원칙을 깔고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변주를 줘가면서 제 목표를 달성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한 건 가계부를 쓰면서 매달 저축 금액을 다시 정하고 앞으로 가져갈 저만의 투자 기준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봤는데요. 근데 이걸 어떻게 운용할지는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같은 방법을 참고하더라도 각자 처한 상황에 따라 적응 방법이 다 다르듯이 저희도 지금 고려해야 할 변수가 정말 많습니다. 먼저 가장 큰 분담금 이슈가 있고 주담대랑 신용대출, 분담금 대출 사이에서 어떻게 줄타기를 해야 할지 분담금을 대출로 내는 게 나을지 현금으로 내는 게 나을지 머리 싸고 계산을 해봐야 하고요. 신용은 또 언제 어떻게 갚을지 앞으로 나올 그 많은 세금들은 또 어떻게 될지 머리가 아픕니다. 그래서 4년 안에 5억을 어떻게 모을 거냐고요? 몰라. 도파민. 혹시 엄청난 비법이 있나? 기대하셨다면 죄송합니다. 저도 김이 빠지네요. 그런데 앞으로 저희 상황에서 어떤 선택이 가장 유리할지 하나씩 계산해보고 직접 부딪히면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꾸준히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혹시 저처럼 정해진 기간 안에 목돈을 만들고 계신 분들이나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함께 고민하면서 서로 도움을 주고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또 봬요.